대만 총통이 SNS에 일본산 해산물로 만든 초밥을 먹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대만과 일본 사이의 우위를 재확인했습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산 해산물이 올라간 초밥과 함께 일본식 된장국을 먹는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고시마산 방어와 홋카이도산 가리비란 해시태그도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제기한 상황을 염두에 둔 행동으로 해석됩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이 대만을 놓고 미국과 대립하고 러시아가 일부 군사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일본 방위성 산하 연구기관이 냈습니다. 일본 방위연구소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하면서 다만 중국은 미국에 맞선다는 점에는 러시아와 입장이 일치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중국의 군사력 강화로 러시아와 북한의 연계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로 이어질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는 글로벌 오늘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출범 한 달을 맞았습니다. 일본 내부에선 높은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는데요. 다만 중국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대외적으로는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내각이 출범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일본 안팎의 시선은 엇갈리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현지 언론 등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선 70%를 넘나드는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일본 내 선호도는 높은 분위기입니다. 여론을 살핀 다카이치 총리가 강경한 외교 기조를 유지할 거란 전망이 대다수일 정도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안보 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핵무기 보유와 제조, 반입을 금하는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일각에선 이런 추세에 힘입어 국회가 이르면 연말 중으로 해산되고 다시 총선을 치를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력은 앞서 이달 초를 기점으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치고 들어오면 일본 자위대가 무력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 계기가 됐습니다. 戦艦を使ってですね、そして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これは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ケースであると私は考えます。말 한마디에 시작된 중국과의 갈등은 관광 산업 등에 직격탄을 날리면서 경제 분야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주식과 채권, 엔화 가치까지 흔들리는 삼중고에 빠진 상황입니다. 외교적 돌파구가 중요한 국면에서 일본은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 예정됐던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가 취소되는 등 고위급 만남도 무산되면서 정상회담 가능성은 한 걸음 더 멀어졌습니다. 일본은 중국과 대화할 여지를 열어둔 가운데 취임 한 달 만에 난제를 맞이한 다카이치 내각이 갈등 국면을 풀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현지 시간 20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은 확고하다며 일본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토미 피곶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일본이 관할하는 센카쿠 열도를 포함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확고하다며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의 초석으로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을 겨냥해 대만 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무력이나 강압을 통한 어떠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견제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는 지난달 3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경주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중일 관계 방향성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시 주석과 전략적 호혜 관계의 포괄적 추진과 건설적이고 안정적 관계 구축이라는 큰 방향성을 확인했다며 이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한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를 재차 확인하며 실제 행동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계기로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국을 둘러싼 주변국들이 잇따라 입장을 내놓으면서 사실상의 편들기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중일 갈등이 어디까지 번질지 또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이렇게 중일 관계가 악화한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이 상황이 촉발이 됐는데 중국도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중국 입장에서 보면 네. 다른 나라의 총리, 그리고 특히 일본의 총리가 대만 유사라는 거를 콕 집어서 했단 말이죠. 예.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은 뭐 민간이라든가 학자라든가 뭐 일부 정치인들이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갓 취임한 일본의 총리가 직접 대만 유사 발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군사 개입의 그런 흐름까지 비쳤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 경주 에이펙 계기에 중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뭐 포괄적 발전, 물론 이제 분위기는 냉랭했지만 그러고 사실은 다카이치 총리가 또 대만 대표를 만나고 갔어요. 네. 그 총통 고문 만나고 가서 11월 7일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대만 유사 발언을 하니까 아니 나를 만나서 분위기는 안 좋았지만 뭐 뭔가 이 이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그러고 그렇죠. 자신들의 가장 아킬레스건인 대만 유사 특히 그 시 주석이 모두 발언에서 일본과 중국 간의 4가지 중요 문서, 핵심이 바로 뭐냐면 하나의 중국입니다. 그 얘기를 특별히 얘기하고 무라야마 다마 얘기까지 꺼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 수정주의에 대한 중국의 입장 이런 걸 다 밝혔는데 돌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럼 일국의 총리가 직접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중국의 지도자 또는 중국의 정치권이 뒤로 물러날 수가 없다. 그래서 강경 대응을 하는 모드로 지금 흘러간 거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중국이 새로 시작하는 일본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미국 이거를 두고 특히 이 두 나라가 대만 유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표명하고 있잖아요. 예.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찬스를 잡았다. 일본에는 직접적으로, 미국에는 우회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흐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오늘 이제 취재진들과 만나서 이 중일 관계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 앞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에이펙에서 시 주석과 전략적 호혜 관계의 포괄적 추진을 확인했고 큰 방향성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지금도 이제 변함없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이건 한 발 물러선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렇지 있는 겁니까? 않죠.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네네. 우리는 큰 틀에서 같이 발전시키기로 했다. 전략적 호혜 관계를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지금 그 발언에 대해서는 뒤로 물러날 뜻이 별로 없다.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당연히 국내 정치적 요인도 있을 거고요. 또 그 다카이치 총리가 경주 오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2박 3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을 했고 일본에서 미일 간의 소위 합의, 여러 가지 합의가 있었잖아요. 관세도 그렇고 거기에 보면 양안 문제에 대한 소위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철회하면 국내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미국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수위 조절을 하면서 버티기. 뭐 그 정도 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사실 이 쇠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 이제 이 총영사가 일본 총리를 향해서 그야말로 상당히 좀 섬뜩한 네. 발언을 SNS에 올렸는데
목을 벨 것이다. 이제 이런 이제 극언을 하면서 또 논란이 됐었는데 이 총영사가 주최하는 행사에 일본 집권 자민당이 사실상 참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사실은 외교관으로서 그 주재국의 지도자한테 하는 말로는 아주 적절하지 못한 예. 그런 행동입니다. 아무리 자국의 편을 든다고 해도 외교관이 갖는 기본적인 소양, 뭐 조절 능력 이런 거가 있는데 이게 전혀 지켜지지 않은 거고, 물론 철회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그 소위 총영사, 중국의 총영사 발언을 받아들일 나라는 하나도 없죠. 원래 뭐 처음에는 페르소냐 뭐 이래서 이제 추방한다 그러다가 아마 이렇게 계속 극렬하게 이 상황이 상승작용을 하면 예. 일본에도 좋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수위 조절에 들어갔지만 집권당인 자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더 이상 이 오사카 총영사가 주최하는 회의는 가지 않겠다. 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일본에 있는 자이언트 판다에도 불똥이 튀어서요. 네, 이 부분도 뭐 짧게만 좀 짚어보면 지금 이제 도쿄 우에노 동물원에 있는 쌍둥이가 내년 2월에 이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뭐 중국 측에서 반환 기간을 연장하겠다라거나 아니면 뭐 추가 대여 여부에 대한 답변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팬더 외교는 중국의 소위 차밍 외교라고 그러죠. 예. 매력 외교 중에 하나로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 나라가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 팬더도 아무한테나 팬더 외교를 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친선 외교의 중요하다고, 상징이잖아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로 네네.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저런 거를 가지고 이 소위 일본을 압박하는 거 뭐 그렇게 그다지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지만 결국은 중일 친선의 상징이라고 팬더라는 소위 그 팬더 외교가 기능하는 게 있다면 그런 것마저도 우리는 과감하게 끊을 준비가 돼 있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 뭐 사실은 이제 민간이나 어린이들이나 이런 데한테는 영향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압박을 하는 그런 모습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다양한 방법의 압박,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지금 중국은 그렇습니다. 압박을 하고 네네. 있는 상황인데 뭐 일본 여행 또 유학 자제령 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는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뭔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예, 사실 일본은 뾰족한 방법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 사실 그 일본 입장에서 중국은 두 번째 수출국이고요. 예. 첫 번째 수입국입니다. 아. 한 우리보다 훨씬 강하죠. 사실 수입도 의존도가 23%.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국이 제조하는 물건들 그리고 일부 이제 원부 자재들 특히 뭐 히토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당장 대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한없이 일본을 압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사실 히토류는 사실 중국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장 1, 2년은 충분히 카드가 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끌고 가면 소위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은 미국도 그것 때문에 물러났잖아요. 예. 그러면 미국, 일본, 그다음에 이런 거를 쓰는 데는 고급 과학기술력을 갖고 있는 데거든요. 새로운 공급망 동맹을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기는 어려운데 지금 뭐 유학생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제하라고 그러고 관광 자제,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아마 이제 중국 국유 기업의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뺄 거고요. 일본은 사실 아직도 중국에 상당한 차관을 공여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이 워낙 거대한 경제체가 됐고 뭐 GDP도 지금 뭐 일본의 거의 4배 가까이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의 중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일본도 좀 약간 수위를 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다만 네. 물러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이 소위 대치 상태라고 그럴까요? 이게 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러설 수는 없고 대치 상태가 계속되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출구 전략이 필요할 텐데 네. 사실 중국에서는 다카이치 총리한테 발언 철회하라 이제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앞서서 이제 그 일본의 국내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다카이치 총리의 그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지금 워낙 좀 높은 상황이어서 네. 굳이 이 발언을 철회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이제 분석들도 나와서요. 그렇습니다. 이 다카이치 총리는 아시다시피 내각 지지율, 그다음에 개인 지지율이 80%가 넘거든요. 이거는 그 상대적으로 아베의 보수주의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다카이치 입장에서는 정치적 자산입니다. 다만 자민당의 그 지지율이 30%가 안 돼요. 그러면 빨리 자민당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다카이치 총리도 이 소위 여소야대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국과의 일단의 갈등 이 격화되면서 자기가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면 특히 이번에 연합정권은 과거에 공명당하고 다른 유신회라는 극우로 분류되는 집단이거든요. 그러면 다음 총선이나 이런 데서 다카이치 총리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러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이게 이 전반적인 흐름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합의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일이 연합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대만 카드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물러나면은 이번에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센터를 하겠다라고 사실 선언한 거랑 똑같거든요. 미일 동맹이라는 게. 그러면 그렇게 되면 미국으로부터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뒤로 물러나기가 어려운 아주 곤란한 지금 상황이다. 그러나 정치라는 거는 대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적인 상황이 더 강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일본 정부의 입장은 원래 원안을 유지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외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오는 24일에 마카오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가 중국의 요청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런 이제 분위기라면 사실 연내 이제 추진될 가능성이 있었던 한중일 정상회의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화요일 날 그 우리 TCS 사무국 있죠? 한중일 정상회의 사무국이 서울에 있는데 제가 중국 항주에서 회의를 하러 가게 돼 있었어요. 근데 어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이 그게 약간 1.5 트랙이거든요. 정부도 조금 이제 관여돼 있고 같이 얼굴을 맞대고 못하겠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자가 하는 회담들은 지금은 일단 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제 물밑 대화를 해야겠죠. 뭐 전쟁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물러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삼국 정상회담은 우리가 아주 어렵게 5년 몇 개월 만에 다시 재개를 시켰는데 또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좌초되는 거 아닌가 해서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어쨌든 전쟁 중에도 협상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로 이런 그 플랫폼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면 이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서 뭐 하냐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그동안도 역사 갈등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걸 겨우 봉합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다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게 안 열리게 된다면 삼국의 어떤 협력 구조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러시아와 북한은 중국의 일본 비판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이제 이른바 이제 편들기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이제 기사들과 관측들이 나와서요. 이 부분도 지금 일본 뒤에 있는 미국을 좀 염두에 둔 거라고 보세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잘 얘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을 앞에 두고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일단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계속될 수밖에 없고 미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대만이 중국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그 밑에가 동중국해고요. 그 밑에가 남중국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 미국의 서태평양 작전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는 거고, 북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역사 문제, 역사 수정주의를 비판하는 거죠. 특히 예. 나카이치 총리가 식민지배, 뭐 우리가 잘못한 건 뭐 있냐, 신사참배, 우리 조상들 참배하는데 뭐가 잘못됐냐, 이제 이런 식의 그릇된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일본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죠. 특히 독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이 중일 문제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중국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네. 구조가 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또 SNS 활동도 열심히 해서요. 이와 관련된 어떤 뭐 발언이라든지 어떤 메시지가 나올 아주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재밌는 발언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동맹이라고 그래서 친구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겨우 이 미중 소위 단판으로 불렸잖아요. 예. 그런데 알맹이는 없이 예를 들면 이제 히토류 통제하기로 한 거 1년 유예하고, 그것 때문에 부과하기로 했던 소위 그 100% 관세 서로 1년 유예했단 말이죠. 이제 겨우 그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예. 지금 다시 나서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다만 미국은 1979년 1월 1일에 중국과 수교하면서 당연히 중국의 요구에 의해서 대만과 단교를 했고, 그해 4월에 대만 관계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예. 대만 관계법은 대만의 안전을 지원하는 겁니다. 미국 국무부는 그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틀은 뭐냐면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현상 변경을 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한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이런 표현을 썼어요. 힘에 의하면은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하는 거지 대만이 힘을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약간 그 이제 힘에 의한 이런 거는 뺐지만 원래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 예. 특히 미일 간에는 또 신방위 조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 우리가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말을 자제하고 있다. 이 문제가 나오면 원래 SNS에 막 올라와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상당히 지금 그 로우키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면, 과연 이제 이 상황이 어떤 방식으로 또 얼마나 이제 이어질지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을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바로 옆에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하나, 이 부분까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은 지금 힘겨루기를 할 수밖에 없고, 네네.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아마 일본이 어디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버틸지에 대한 시험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 이제 일본은 제가 아까 찬스를 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중국은 찬스를 잡은 거죠. 네네. 왜 잡았냐 하면 자기네가 먼저 문제를 불거지게 만든 게 아니고 그렇죠. 일본 총리가 했으니까 이거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네. 것 같아요. 게다가 다카이치 총리가 새로 출범을 했고 미일이 동맹 관계를 하면서 확인을 했고, 이제 이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 초반에 분명하게 기선을 잡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본의 조치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에는 아마 안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 그건 예. 또 왜 그러냐 하면 뭐 중국 내부도 그렇게 지금 편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우리도 뭐 한한령 이게 장기화됐지만 이건 좀 경우가 달라요. 지금은 중국이 정면 대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부 차원의 일이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민간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일 간에 이런 갈등이 생기면 한국은 그렇지 않아도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더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을 하죠. 예. 그런데 이제 일부 중일 간에 문제가 생겨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낫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판단할 때는 한국과
일본 뒤에는 미국이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가 지금 대만 해협에 대해서 우리도 국제주의 원칙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우리의 주요 수송로고 그 주변의 안정과 평화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우리도 그 누구 편을 들거나 뭐 이런 상황은 절대 아니고요. 네네. 우리도 좀 로우키로 이런 상황을 관리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지금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중일 간의 갈등과 관련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